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1199일 동안 전주 풍남문 광장을 지켰던 남문 농성장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공예품 전시관이 1년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가 크게 늘었지만 통행 규칙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1199일간 철야 농성을 이어오던 시민들이 오늘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도 그동안 광장을 지켜준 전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여름 땡볕 속에서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밤에도 세월호 남문 농성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여름 풍남문 광장에 천막을 세운 시민들은 1199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농성을 이어온 곳은 전주가 유일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우리 전주 시민들 사랑하고 고맙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끝까지 규명되는 그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성장 지킴이들은 그동안 노란 리본 100만 개를 만들어 시민들께 나눠주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농성장 자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농성을 접는 게 진실규명이나 세월호를 전부 다 잇는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리본을 잘라내는 게 마음을 잘라내는 기분인데 그렇게 표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언제든 다시 광장에 모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의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농성장에서 사용한 깃발과 걸개 그림 등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세월호 기억 저장소로 옮겨져 영구 보관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죠. 공예품 전시관의 문이 1년 가까이 닫혀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볼거리가 없다며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문격인 태조로 그 중심에 있는 공예품 전시관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각종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다양한 문화전시 행사가 열리던 곳입니다.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은 들어가서 둘러볼 만한 시설 하나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좀 들어가서 보고 뭐 즐길 거리도 많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에만 돌아다니고 하면 추우니까 좀 아쉽네요. 상인들도 공예품 전시관이 문을 닫아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볼 것이 많은 줄 알았더니 와서 보면은 이렇게 빈 곳 다 문 닫혀 있고 그래서 실망스럽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전주시는 공예품 전시관을 수제 공예품의 체험 공방으로 운영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멀쩡한 시설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체험 공방의 기본 계획과 설계 입찰이 4차례나 유찰됐고 사업 컨셉을 잡느라 도중에 4개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용역과 설계를 지난해 끝냈다면 공예품 전시관의 문을 닫는 기간을 4, 5개월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준비 기간이 길었고 그것이 지금 11개월 정도 표류한다는 것은 예산 성립 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전주시는 공사를 서둘러 내년 4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어서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 문화시설이 1년 4개월 동안 관광객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돌아 나가도록 만든 회전 교차로 아마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회전 차량이 우선이지만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며 빠져나갑니다. 한 직진 차량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재빨리 교차로에 끼어듭니다. 이 틈을 놓칠세라 다른 차들도 꼬리를 문 채 줄줄이 진입하고 결국 회전 중이던 차량들이 멈춰섭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인데 직진 차량이 올 경우 바로 이제 직진 멈춰줘야 되는데 바로 직진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회전 교차로는 진입 차량이 우선인 일반 교차로와는 달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차량에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화물 차턱을 승용차가 이용하는가 하면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시속 30km 미만으로 줄여야 하지만 차들은 쌩쌩 내달립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켜야 하는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통행 규칙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전 교차로에서 연평균 49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양보를 전제로 만드는 교차로이고 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들어가려는 차량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가해차가 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회전 교차로. 올바른 이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있지만 전문 지식이나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65도까지 가열한 두유에 포도당을 넣고 발효가 잘 되도록 인큐베이터에 넣은 뒤 10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게 콩으로 치즈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건강한 치즈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또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이처럼 먹거리에 대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시켜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4팀은 이곳에서 제품 제작부터 포장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창업의 꿈에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맛과 가격을 제일 고민을 했는데 여기 시설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조사와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기준량에 따라서 가격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석 달 동안 시제품을 제작한 뒤 창업 가능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시설과 장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전문가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창업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제 성장된다면 향후 이제 클러스터 공장까지 짓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최종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될지 기대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조만간 조선업계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최근 군산조선소 간담회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국무총리도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이달 초 범정부 차원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지원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조선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보완 대책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가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특별 관리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도 항체 형성률이 60% 이하인 축산 농가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중순까지 170여 개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3일 전주대학교에서 수능 성적 결과 분석 및 정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각 학교의 진학부장들이 참석해서 배치표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도내 대학의 지원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교육청 내 대학 진학지도 지원실에서 정시 모집 대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 가운데 에너지 지원과 임대주택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9월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19.5%가 에너지 비용 지원을 꼽았고 18.1%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15.6%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농협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농협은 농업과 농촌의 경제적 가치가 100조 원에 이른다며 내년에 이를 헌법에 담기 위해서 전국의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에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완전 개통을 앞두고 선유도의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합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국공유지에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 6곳 가운데 4곳이 자진 철거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2곳은 자진 철거를 거부해서 행정 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5일부터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지만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가 영하 5도, 전주 1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고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내내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